내일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거 보통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평소에는 6시에 투표인데 내일은 이제 8시까지 하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텐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우리 한 1,570만 표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쪽에서 또는 보수 쪽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게 이제 몇 표가 되느냐 뭐 이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던데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율이 낮다 높다 저는 더 높을 거로 생각을 하죠.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그러나 격차는 생각보다 더 또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결집도는 높지 않다. 아니 실제로 최악이다. 제가 이제 대구 같은 데 보면 그건 사전 투표에서 대구 경북 투표율이 낮은 것도 하나의 단서로 파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이 10%포인트가 떨어지고요. 지난번보다 대구 같은 경우는 8%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투표장에 일단 안 가고 있다는 것인데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간다. 결집이 되면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것과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죠. 우리가 비슷한 또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절대 찍으면 안 돼요라는 압박을 전국적으로 지금 부모들이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통제가 안 되더라도 20대, 30대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혹시 이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데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투표장에 안 가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는 얘기 제가 직접 듣고 있고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이번에 절대 어머니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찍어주지 않을 거면 가지 마세요. 이것이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그다음에 경남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투표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결집하는 요소가 없어서 안 갔다라고 봐야 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차마 원래 해왔던 방식대로의 그냥 국힘 무조건 지지라는 것이 빠졌느냐 저는 여기 개입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입의 요소는 저는 자식과 손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는 이제 지금 민심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면 결국 최종 결과가 나와서 거꾸로 이걸 맞춰보는 시점에는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 역시 국민의 이 민심과 이런 의지는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전 첫째 날 사전투표 열기를 보면서 아이고 가면 줄을 많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본투표하겠다. 이런 가능성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어디냐면 이제 서울,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정 선거 투표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본투표가 확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건 대구가 지난번 대선보다 8%나 적게, 그다음에 경북이 9%나 적게.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야 우리 지켜보자 본투표에 싹 나가자 그 사례가 발생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경북 지역이나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 거의 그 투표 당일 오후에 거의 몰빵처럼 몰려가가지고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겼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어떻게 저런 내란 세력에게 투표할 수 있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소위 대구 경북 지역의 합리적인 보수들 또는 중도층들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본투표에서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의 비율은 또 높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그래서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득표율의 편차가 더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정도 받을 것 같냐? 첫 번째 질문. 또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유의미한 반전 또는 약진 또는 뭐 주목할 만한 득표율이 될까요? 지난번 대선에서 TK에서 한 22%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에 3자를 찍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3자를 찍는 30% 초반 뭐 이렇게 나오던 게 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관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고민도 하고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을 빼놓고 열정적으로 서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다가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본인이 평소에 찍던 방식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분모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포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30에 약간 안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 28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의미 있는 스코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아 그것도 굉장히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제 특히 TK를 좀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후보가 와도 앞에 이제 3자를 찍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28이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지역주의가 서서히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 구도라든지 이런 이념에 따른 정당 구도도 상당히 이제 해체되는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이제 재정렬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역주의도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의 시작이 이번 대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득표해야 의미를 줄 수 있나? 뭐 30%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아,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목표를 하는 게 다 35% 정도 득표율을 보는데 지금 뭐 과거에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또 임대윤 후보가 대구지역 나왔을 때 다 40%를 넘긴 득표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 어떠냐 이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선호도도 있지만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는 안동 출신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인데 뭐 빨개요 닮았는데 뭐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은 실제로 정책을 정치를 그리고 국가 발전을 엄청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아마 이제 고향이 경북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도 사실 괜찮고 그렇게 보면 뭐 35%까지 기대를 해도 좋고 30%는 뭐 넘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서는 좀 받았죠. 약간 더 받았습니다. 네, 뭐 약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평균이 한 22% 되면 네. 뭐 25%는 넘는데 30%는 안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는 좀 더 받았고 뭐 이런 거였죠. 예, 예. 네. 그래서 저기는 뭐 출신 지역보다는 아예 그냥 정책 성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상당히 저는 파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결집이 있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울경은 어떻습니까? 뭐 불경은 제가 볼 때는 저번과 같은 역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이란 건 지난번 총선 총선 때 막판에, 총선 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북이든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 좀 나름대로 세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결부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본인에게 더 선한 행동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네.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알아요, 실제적으로. 잘 아는데 그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나아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하셨던 경북 지역 같은 경우 30%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PK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김문수 후보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산이 될지 울산이 될지 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경남 지역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경남 지역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울경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와 같은 일정한 바람이 이재명 후보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랬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타파했다 이렇게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견고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선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의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단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내란이라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투표가 분명히 결합되는 요소가 있어서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30%,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안 무너질 거라는 진단은 다 하시지만 김준일 평론가는 조금 그래도 균열, 좀 변화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제도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총선에서 동일하게 갈 가능성들이 꽤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든 또 이쪽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눈으로 많이 봐야 돼. 눈으로 보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부산시장 한번 시켜놨더니 부산이 뒤집어졌다 이런 걸 보여달라 이런 거네 유권자들은. 한 번으로도 안 될 것 한 같아요. 제가 번도 볼 안 때는 된다. 이게 네. 누적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누구든 뽑아놔도 그 정당이 경쟁하면 네. 더 좋은 놈들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런 놈들이 계속 오다 보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정도 경험하셔야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완화된 어떤 성격의 지역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현 대표 아까 말씀하시죠 먼저. 네. 아니 오늘 이제 MB가 직접 나와서 청계천에서 뭐 전직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참모들 하고 식사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MB가 나와서 청계천을 걸으면 보수 결집을 하기는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질문과 동시에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지금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까? 김문수 지지일까? 제가 계속 요즘 취재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해외에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로 엄청난 이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 이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 연결되어 있는 데가 MB의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의 일부 그 단서의 종착지 또는 그 경유지가 그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거액의 유출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수 쪽 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뭐 저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 다 끝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거기에는 뭐가 걸려 있느냐.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예를 들어서 명예, 평판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정말 국부가 유출됐다거나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쌓아놨다거나 그 돈을 누가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정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알리면서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결집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